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 자, 전류의 세기와 전자의 이동 속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책에 자, 198쪽이야. 자, 전류의 세기와 전자의 이동 속도 관계를 보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부터 새로 할게요. 전류의 세기와 전자의 이동 속도에 관한 얘기. 전류의 세기와 전자의 이동 속도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도선의 한 단면이 있다. 자, 이거를 일단 이해하기 전에 우리 전류 세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봐야 되겠지. 전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량의 크기다라고 해서 T분의 Q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또는 자, 이때 단위는 암페어를 쓰는데 암페어는 쿨룸 퍼 세크라고 얘기했었고요. 또는 Q라는 녀석은 I 곱하기 T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이 경우에 단위 뭐가 돼버리죠? 얘는 쿨룸인데 암페어 미터라고 암페어 세크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류의 세기에 대한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 단면적이 어떤 S라는 값을 갖는 도선이 있었다라고 할게. 자, 이 도선엔 금속으로 돼 있겠지, 그지? 단위 부피 속에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 이걸 N개라고 하자.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전자의 수야. 단위 부피당 전자수를 N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실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지? 만약에 전류가 이쪽 방향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실제 움직이는 건 누구야? 전자들이 움직이지. 그래, 안 그래? 전자의 전하량은 E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평균적인 속도 V로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해. 여기서 V를 평균 속도라고 안 하고 우리는 유동 속도라고 주로 표현해 주고 있어. 누가 골뱅이 얘기했었지 그때, 그치? 유동 속도 또는 표류 속도라고도 해. 표류라는 게 무슨 뜻이야? 표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무인도의 표류. 그 표류가 뭐예요? 꼭 무인도의 표류에서 표류라고 하나? 배가 표류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둥둥 떠다니는 것을 표류라고 얘기하지. 왜 15소년 표류기 있잖아. 그런 책 안 읽니? 너희들 책 진짜 안 읽는구나.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선생님도 책 엄청나게 안 읽는 편인데 야, 너희들은 진짜 안 읽는구나. 선생님은 책을 진짜 안 읽는 편이었어,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같은데 독후감 한 편 써오라고 하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선생님 누나가 지난 학기에 냈던 거 그것도 쓰기도 싫어가지고 표지만 바꿔갖고 글씨체가 다르니까 누나가 써줘 그래갖고 그걸로 냈어. 어차피 낸 사람 그것만 확인하니까 진짜 읽기 싫어갖고 선생님 누나는 책을 무지만 읽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누나 담임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진짜 싫었어. 독후감 썼으면 그냥 확인하고 주면 되는데 원고지 낱장마다 다 색연필 갖고 체크해놨어. 그럼 그거 내가 새로 적어야 되잖아. 쓰기도 싫은데. 진짜 싫었어. 자,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류 속도라는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겠다. 자, 얘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 단면적에 전자들이 있었는데 준비 땅 하고 출발을 시켜. t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요만큼까지 이동했다라고 하자. 이 거리가 얼마야? vt가 되겠지. 일정한 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vt라는 거리만큼 이동했을 거야. 그렇다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단면을 지나는 전자들은 모두 이 부피 안에 있겠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도선의 한 단면을 t라는 시간 동안 지난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부피는 S 곱하기 얼마가 돼? VT가 되겠지. 원통의 부피가 되겠지. 원통의 부피가 됐어. 자, 한편. 자, 이 부피 속에 있는 전자 수를 보자. 자, 이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전자 수는 단위 부피 속에 n개가 들었으면 이 부피 속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있을까? 몇 개가 들었지? 단위 부피 속에 이만큼이 있어. 그럼 이 부피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자, 얘는 n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맞아? 1이라는 부피 속에 이만큼 있단 말이야. 이 부피 속에는 n 곱하기 부피만큼의 수가 들어있겠지. 그래서 s 곱하기 2 곱하기 v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라는 값이 들어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총 전하량은 얼마일까? 총 전하량은 얼마지? 총 전하량은 Q라고 할게. Q라는 값은 한 개당 전하가 2야. 그렇다면 이만큼의 개수는 얼마가 돼?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라는 값이 바로 뭐가 돼? Q가 된다라고. 자, 그렇다면 저 도선으로는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얘기한다. I라는 녀석은 T분의 Q야. 그렇다면 TT 지워지니까 얘는 뭐가 돼? I는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이 됐다라고 하지. 그래서 외울 때 도선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가 7이다 라고 기억해 두자. I가 7 얘기할 때 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치? 누구였지? BTS였잖아. 우주 최강 아이돌 그룹 BTS. 멤버가 몇 명이야? 1. 온도를 어떻게 높여? 응? 저 자바를 가져왔는데 차에다 두고 왔어요. 근데 이거 끄면 담이 분명히 10분 안에 잘 것 같은데? 유담이 10분 안에 잘 거지 너? 냄새 날까봐 껐다 다시 키자. 자, 그래서 I가 7이라고 한다. I가 7이다. 무지 중요한 식이야. 과거 가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줄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번에는 자, 책에서는 A라고 썼는데 S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해. I가 7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 어디 펴놓고 있는 거야? 내가 198점 선생님하고 촉수가 달라. 여기 할 차례. 자, 순진한 녀석들 그걸 다 펴고 있었구나. 선생님하고 옛날 책이라 쪽수가 달라. 자,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압은 기호로 쓸 때 V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 줍니다. 전압은 V야. 자, 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다라고 얘기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해. 얘 단위를 살펴보면 뭐가 돼? 단위는 V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주고 있지? 볼트다라고 읽어주고 있다라고 해. 이 전압을 흔히 우리 전위차라고도 하거든. 전기적 위치에 대한 차이다. 그래서 전위차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 전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물의 흐름과 비교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전압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로 할게. 다음에 또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어. 눈이 갑자기 확 풀리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좀 정신 차려봐. 자, 이렇게 물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자, 물의 흐름과의 비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물의 흐름과의 비교를 한번 볼게. 자, 여기에 물통이 있었어요. 크기가 같은 두 물통이 있었대요. 자, 물통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밸브로 잠가놨어요. 밸브로 잠가놨어. 저 진짜 안 잤어요. 저 진짜 안 잤어요. 자, 누가 뭐래? 난 그냥 책상 뚫어졌을 뿐이야. 저를 보시길래. 어? 저를 보시길래. 네가 깜짝 놀라니까 봤지. 자, 이쪽에 물을 이만큼 넣어놓고 이쪽에 물을 넣지 않았어요. 이때 밸브를 열어볼까? 밸브를 열어봤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어떤 일이 생기지? 밸브를 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물이 흘러가 버리겠지. 언제까지 흘러갈까? 두 녀석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흘러갈 거야.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야, 지면에 대해서. 오케이? 양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대. 자, 이 물을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치를 바꿔봤어요. 장치를 바꿔봤는데 왜 당연히 깜짝깜짝 놀래? 자꾸 치시길래. 자꾸 놀래니까 재밌어서 더 치잖아. 이게 펌프를 연결해놨어. 이쪽에는 물이 자 이만큼 차 있었고요. 그리고 밸브를 열어버렸더니 물이 넘어가지. 넘어가자마자 펌프가 물을 이쪽으로 다시 퍼올려줘.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항상 이만큼의 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겠지, 그치? 이 물의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이 더 잘 흘러, 빠르게. 빠르게 잘 흐른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 물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원래 수위차라고 하는데, 수위차가 클수록 물을 잘 흐르게 하는 얘를 전압이라고 불러. 또는 전위차라고 부르지. 자, 이때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흐름을 뭐라고 불러줄 수 있지, 우리?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비교해 줄 수 있다고. 오케이? 전자들이 물 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지? 스위치의 역할을 하게 돼.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여기에 만약에 바람개비, 물레방아 같은 걸 갖다 놓는다면 걔를 돌려주잖아. 그런 녀석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여기 사실 이 그림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 펌프는 계속 높이 차이를 유지시켜 주지. 맞아요? 이걸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일이 생겨? 무슨 역할을 하게 되지? 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펌프가 전지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끊임없이 물을 흐르게 하는데 바로 전지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서, 자, 전지는 물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흘러가는 물의 흐름은 전류와 같고, 또 밸브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물의 높이 차이는 전압, 즉 전위의 차이를 갖게 하고, 이 안에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놓는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야. 아시겠어? 담이가 또 안경이 삐뚤어진 거 보니까 또 안 되겠다. 춥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아, 추운 거 진짜 싫어. 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자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 저 추우면 진짜 싫은데. 나도 수업 중에 추위 잘 타는 선생님도 수업 중에 자는 거 싫어. 추위 잘 타는 거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이쪽에 앉아있지. 바람이 안 가, 이쪽은. 자, 저 진짜 추운데. 그 자다 깨니까 춥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윗부분을 한번 읽어줄게. 닫힌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한다. 자, 이걸 전압이라고 하는데, 전압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압의 단위는 어떤 단위?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하. 전압이 떨어지는 걸 전압 강하라고 얘기해요. 얘는 또 왜 그래? 교수님, 저 앉았는데 저 너무 춥어요 지금. 잠깐 틀었다 끌게. 응? 정신 좀 차린 다음에. 저 정신 차리세요. 아이, 이제 안 차렸어. 아, 저 진짜. 뭔 소리야? 저 앉았는데.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고 그냥 바로 왔는데. 너 앉았다는 얘기 하지 마. 딴 친구들이 다 받는 걸. 진짜 안 앉았는데. 그 눈 감고 뭐 했어?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이거요? 아니, 너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눈 안 감았어요. 너 아, 졸려가지고 눈 작게 뜨고 있긴 했는데 진짜 눈 감진 않았어요. 아니 감았다니까. 저 지금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우면 잠부터 일단 깨. 바로 꺼줄게. 인규야, 너도 깨. 자, 그러면 전압 강하라는 걸 한번 보죠. 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아씨,
강하다, 약하다의 강하야? 위아래. 자, 강하가 무슨 뜻이야? 강하. 더욱더 강력시. 강한. 야, 너희들 진짜 뭐 책을 안 읽으니까 이래. 어휘력이. 강하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그렇지, 떨어지는 거를 강하라고 해. 응? 높은 건 낮은 거겠지. 낙하산 강하. 그럼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게 강하야. 응? 자, 그러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어떤 회로의 일부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I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 I가 흐르는데 이 저항의 값이 R이라고 하자. 이때 이 지점의 전압이 전위가 VA라고 하고 요 점의 전위는 VB야. 전류는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흘러버리거든. 그럼 A의 전위가 높아? B의 전위가 높아? 누구의 전위가 높지? A. A의 전위가 높단 말이야. A의 전위가 높아.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요. 자, 이때 얘를 이렇게 비교해 줄게.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데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 가정할까? 미끄럼틀이 있다고 하자. 물 미끄럼틀 있지? 물놀이 공원 가면 있는 거, 그지? 물 미끄럼틀이 있는데, 자, 이쪽에 이렇게 나타내 줄게. 자, 얘가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이때 이 녀석의 높이를 얘는 위치가 돼버리고 얘가 높이가 돼버리니까 전위가 돼버린대. 자, 이쪽의 전위가 얼마? VA야. 자, 이쪽의 전위는 얼마가 돼? VB가 되는 거야. 이때 저항 하나를 흘러 내려가면 이 높이 차이만큼이 전위가 내려가게 돼. 이걸 전압 강하라고 하는데 이 전압 강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 강하되는 값이야. 즉 VA 마이너스 VB라는 값이 누가 같아? I R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또는 VA라는 값은 VB 더하기 I R이라고 쓴다. 아시겠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더울 수도 있잖아. 담이야. 너처럼 다 추운 건 아니잖아. 그치? 덥다고 감기에 걸리지. 더워갖고 다른 친구들 다 졸려갖고 잠이 오면 어떡해? 더우면 졸려요. 응? 추우면 더 졸려요. 추우면 졸음이 안 오지. 추워서 졸리면은 그건 그 집 팔자인데. 너네 배고프면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집 팔자야. 춥고 졸린데 잠이 잘 오는 거. 배고프고 추운 데서 잘 자잖아 거지들이. 응? 거지 팔자대. 근데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꺼갖고 더울 수 있잖아. 그럼 너 생각만 하는 거잖아. 그건 또. 추우면 감기에 걸려요. 더워서 열병 걸릴 수도 있잖아. 추워서 열병 걸리는 사람. 감기 걸리면 그냥 쿨룩쿨룩하고 안 돼. 열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에어컨 안 튼다고 열병 걸리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더운 나라 가면 많아. 여기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추운 나라도 아니라서 감기 걸릴 일도 없는데. 에어컨 틀면 찬바람 마시면 당연히 감기요. 마시지 말고 그냥 꼭 다물고 있지? 경험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도 옛날에 애가 하도 더워가지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어. 선생님은 이제 그래갖고 업고서는 병원 가갖고 링거 맞춰줬어. 근데 애들이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왜? 셋 다 허약한 친구들인데. 얘는 안 허약해요. 얘는 튼실해요. 누가? 시연이? 아니야, 맨날 아팠잖아. 얘는 복근이 튼실해. 복근이 아니고 마른 거야. 부럽지? 인규야, 난 너만 해도 부러워. 할머니가 막 더 줄여준다는 게 막 예뻐요.
근데 어릴 때는 살이 쪄야 그게 키로 간다. 갑자기 빠지면서 키로 쭉 커버려.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해. 어릴 때는 잘 먹어야 키가 쭉쭉 커. 인규도 아니 인규래네. 응? 현우도 엄청나게 키가 클 것 같아. 무지 많이 먹지 현우야 너. 먹는데 안 찌잖아. 키로 가는 거야. 쭉쭉쭉쭉. 자 그러면 계속 보자. 그래서 이걸 전압 강하라고 한다. 전류가 저항 하나를 지나면 그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전압 강하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전지의 연결과 전압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다. 그치?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배우게 될 거야. 자, 먼저 전지의 직렬 연결을 보자. 직렬, 전렬 그런 거 6학년 때 배웠는데. 자, 전지의 직렬 연결에 대해 살펴보자. 전지를 자, 이게 전지 기온 건 알고 계시지? 긴 쪽이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지요. 알겠죠? 긴 게 플러스야. 자, 얘네들을 이렇게 줄줄이 연결했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배꼽처럼 붙여서 줄줄이 연결했대. 자, 이렇게 연결했대요. 이런 연결을 무슨 연결이라고 해? 직렬 연결. 직렬 연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생길까? 높은 전압을 주는데. 하나만 끄면 자꾸 높은 전압을 끌 일은 없잖아. 높은 전압을 주는데 얘는 어때?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마다 전압이 증가해. 그래서 얘를 V제로라고 한다면 자, 전체 V는 얼마가 되지? N개만큼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N 곱하기 V제로야. 즉 V라는 녀석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더하기 똔똔똔똔 있는 대로 모두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얘는 수명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수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니은 전지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전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어. 똔똔똔똔 m개만큼 연결했다라고 하다.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는 특징, 전압의 변화가 있어 없어? 전압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는 긴 수명을 준다라고 해. 수명이 길어져. 그 전압은 모두 어때? 같아. 오케이? 그래서 전압과 상관없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전지의 연결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기 저항과 비저항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저항과 비저항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기 저항과 비저항 얘기. 자, 계속 보자. 또 자면은 짤만 들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버릴 거야. 그리고 그건 조회수가 떡상나. 저 진짜 안 쳤어. 안 다섯 시간. 뭐 일어나자마자 나 계속 눈 뜨고 있었어. 우리 정말 과학하고 다녔었네.
자, 전기저항과 비저항을 얘기해 보자. 너가 눈 감고 있던 거 증인들이 많아. 눈을 안 감았는데 눈을 감았다는 거. 눈을 아니 눈을 뜨고 있었을 때 굳이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 그치?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책에다가 이렇게 하고. 아니 너 아니 너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 그. 아니라니까. 아니 심자가 안 보여. 이거 진짜 내가 억울하다, 그치? 제가 더 억울해요. 저 진짜 안 감았는데. 내가 억울해. 누가 죄인인 거야? 뭘 같다는 거지? 아니 다음부터 여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아저씨. 지금 해줄게. 진짜 왜? 지금 해줄. 그 유튜브 해갖고 엄마한테 유튜브 보시라고 할게. 저 진짜 안 감았어요. 이제 안 들려. 아 해도 돼요. 아니 너만 나방 해줄게. 아, 해도 제 돼요. 자는 척하는 어? 자는 척하는 거. 해도 된다니까요? 알겠어. 다음 시간부터 이 앞에다가 카메라 설치해갖고 너만 라방 해주고 엄마한테 아니, 연결시켜갖고 엄마 보시라고 할게. 오늘도 하셔도 돼요. 저 오늘 진짜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전기 저항과 비저항을 보자. 자, 전기 저항과 비저항을 보는데 먼저 전기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전기 저항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도체가 이렇게 놓여 있대요. 도체는 뭐가 있지? 군데군데 정해진 위치에 뭐가 있어? 원자핵들이 존재하지. 이 원자핵들 주변에는 누가 있다라고 했지? 속박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속박전자가 있다라고 했어. 이 속박전자 사이로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 뭐가 있니? 자유전자가 있어. 얘는 보통 상태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 오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얼마 정도의 빠르기냐면 10의 6승 미터 퍼 세컨이야. 엄청나게 빨리 다닌다. 이렇게 돌아다님으로써 금속들을 묶어주는, 금속 원자를 묶어주는 금속 결합이라는 걸 시켜주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갑작스럽게 이쪽에 전극을 걸어줘 보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전자는 어떻게 되지? 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자 움직임을 갖는다. 반면에 원자핵들은 어떻게 될까? 그냥 그렇지. 얘네들은 뼈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대의 역할에 금속을 이루는 뼈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전자가 말이야. 전자가 진행하다가 원자핵과 뭘 할 수 있어? 충돌을 하는 거야. 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중에 일부를 잃어버려서 이 원자들이 진동하게끔 만들어. 오케이? 충돌하면 열이 생기지. 그 열에 의해서 진동해서 얘를 열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열진동한다라고 얘기해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충돌의 결과 전기 저항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의 원인은 자 무엇 때문에 생긴대? 무엇 때문에 생긴대? 전기 저항의 원인은 전자와 원자핵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물질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을수록 원자와 충돌이 어때?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잠깐 짧게 해줄까? 담이야? 너가 잤다는 거를 보여줄게. 그냥 봐봐. 증거가 있네? 잠시만 이게 이거 지금 눈 감은 걸로 보여요? 어디 갔어? 눈 감았어 이미. 네, 야 이거 봐봐. 이거 눈 감은 걸로 보여? 이거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눈 감은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해. 야, 오해 아니야, 진짜로. 너 숫자 같은 거 손가락으로 해봐. 내 이 상태에서 딱. 자 해볼게. 뻑큐. 오. 보이나 이거? 아니 봐봐, 얘 책을 봐봐. 안 보고 있잖아. 책을 보고 있잖아. 봐봐. 얘 처음부터 다시 들어줄게. 그러니까 쌤 그래요. 이게 응, 눈을 봐봐. 뜨고 있는 거랄까요? 봐봐. 아니야 그렇게 안 됐어. 근데 왜 수업 좀 싫은데 들어? 그치? 그래 졸려가지고 그런 건 맞는데 눈을 아예 감은 건 아니야. 아니, 다 봐봐. 더 이상 말 싫어. 그냥 봐봐. 현우야, 이거 봐봐. 대박인데. 이건 진짜 빼박이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야? 아니 눈은 언제까지 그러다 우길 거야 이거. 와,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담이야, 봐봐. 너 봐봐. 저눈 떠 아니, 봐봐. 아니 근데 고개가 왜 이래? 그걸 이번에 생기기마다 장담하겠대. 진짜 빡쳐. 유튜브에 올려줄게. 사줄 수가 없어. 진짜 커뮤니티 투표에다가 잤다, 이 여러분 안 잤다. 이거는 자는 거 됐나요? 안 자는 거 됐나요? 재밌겠다. 진짜 아니야. 근데 그거 초상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전기 저항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기 저항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쓴다고 해? 자, 옴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얘는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라는 문자를 따다가 얘를 옴이라고 해요. 오메가 C가 많죠. 자, 그러면 1옴의 크기는 어떤 저항을 얘기합니까? 1옴이라는 저항의 크기는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자,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 저항을 흔히 전기 저항을 저항이라고 표현해 1옴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1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봅시다. 잠투정하는 애 같아. 졸려 죽겠는데 못 자게 하니까 짜증나. 근데 네가 이거 보고도 안 잤다고 우길 수 있어? 네. 근데 갑자기 이러다가 이건 왜 했어? 그러니까 이게요 존건 맞거든요. 근데 잔 건 아니에요. 그 잔 거야. 조는 게 자는 거지. 이게 참 뭐지? 아니지. 존 거는 내가 깨 있는 상태에서 졸린 거고 잔 거는 아예 졸린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 아무튼 잘 됐어. 이제 깼어. 아니 이제 눈 보니까 깼어 지금. 됐어. 이제 수업 듣자. 원래 깨어 있었어. 아니 지금 잠이 확 들어났어. 그지? 잠 깼어. 이제 선거. 자, 그럼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 다르지. 자, 원자의 배열 상태나 또는 단위 부피 속의 전자수가 다 달라.
자, 이렇게 다름으로써 자, 얘네들은 전기 저항 값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 충돌 횟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고 못 흐르는 관계를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길이가 영향을 준대. 자, 길이가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쪽에 어떤 도선이 있었어. 도선에 원자핵들이 배열되어 있었지. 이 원자핵은 저기 주변에 있는 속박전자까지 같이 포함한 아이들이다라고 얘기해 줄게. 자, 이쪽에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돼.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길이가 몇 배? 2배만큼 길어졌다라고 할게. 길이가 2배만큼 증가하게 되면 원자의 수가 몇 배만큼 증가하지? 2배만큼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질까? 느려질까? 당연히 더 적어지. 충돌 횟수가 더 많아지겠지. 맞아요? 지나가게 되는데 충돌 수가 더 많단 말이야.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저항이 어때? 더 길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전기 저항의 크기는 도선이 갖는 길이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더라. 오케이? 길이가 길수록 얘는 더 큰 전기 저항을 갖는다라고 해요. 자, 한편 자, 도선의 굵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거는 엄청 유명해서 과학고 옛날 입학 문제로도 나왔어요. 인천과학고 지금 30회거든. 2회 때 입학 문제에 있었어, 이 문제가. 죽지 마. 잘했어. 어떤 놈이 죽고 싶어? 왜 죽을 것 같아서. 시연이 왜 졸려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너네 때 되면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지지 않아? 그치? 자꾸 뭐 먹고 싶어.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뭘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는 느낌이 항상 차이는 느낌이야. 이 아이가 배고프다. 급식 먹고 있는 중에도 배고파. 인규야, 그거는 복부 지방이야. 배고프지. 배부른 게 아니고 복부 지방. 근데 솔직히 선생님 생각했더니 시연이나 인규보다 현우가 엄청나게 더 많이 먹을 거야. 진짜 맞아. 원래 마른 애들이 더 많이 먹어. 김 걷는 원래 뱃살에 물려가지고 맞아. 선생님 고기 같은 것도 1인분 정도 먹으면 배불러. 2인분? 1인분. 1인분은 조금 120g에서 150g 정도 먹으면 배불러. 그러니까 자, 세 번째. 한근이 600. 맞아, 600g이야. 채소나 해산물 이런 것들은 한 근이 400g.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길이 말고 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도선의 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선의 굵기를 살펴보는데 표정이 진짜 잠 깨갖고 막 짜증나는 표정 아니야? 계속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안 잤는데 자꾸 잤다고 하니까 억울해서. 네, 영상 반대로 잠깐. 내가 선생님들 단톡방에 올려보고 이게 자는 걸까요? 깨 있는 걸까요? 물어볼까? 부모님께 커뮤니티 투표.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엄마, 안 잤다니까요? 엄마한테 여쭤볼까? 이게 다미가 자는 걸까요? 깨 있는 걸까요? 제가 안 잤다는데 왜 선생님? 아니, 너는 안 잤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옆에서 볼 땐 자고 있었어. 옆에서 볼 때만 그런 건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때 무슨 얘기했어 내가?
있어요. 무슨 얘기? 그 직렬명령이랑 병렬명령.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니 이거 여기로 넘어온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하고 있었다고 쌤이 그거 찍으셨어. 아니야. 그거 하고 여기로 넘어갈 때였어요. 아니야, 여기 할 때니까 이거 하고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의 원인에 그래, 대해서 설명할 전기 때였어. 저항을 누가 하고 있었어? 아씨, 그건 대충 때려잡는 거지 너. 아니 여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거 V 여기서 1, 2, 3으로 쓰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갈 때쯤 제가 엎드려 있었다니까요. 아니 계속 엎드려 있긴 했어. 선생님이 이거 몇 번 찍으려다 시도하다가 실패했지. 네. 응? 찍으려고 할 때마다 깨니까 실패했는데, 응? 그래 그렇대. 자다 깼다라고 해줄게. 계속 자진 않았어. 자다 깼다 했어. 자, 그러면 굵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거든.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전자들이 있었다라고 해. 출발해서 이쪽에 일정한 시간에 도달하는 전자 수를 세보기로 했어. 오케이? 그런데 굵기가 굵어지면 이 단면에 놓여 있는 전자 수가 어떻게 될까? 더 많아져요. 많아지겠지. 물론 원자핵들이 수도 많아질 거야. 하지만 얘가 옆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하나가 갖는 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충돌의 수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거야. 이쪽에 더 많은 양들이 전자가 출발하게 되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일정한 시간 외에 이쪽에 도달한 값을 한번 비교해 본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이쪽에 도달한 양이 훨씬 더 어때? 얘보다 많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래.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라. 즉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써보기로 했어. 전기 저항 R이라는 녀석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라고 쓰기로 하자. 이 책은 자 A 썼다 정신없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내줬대. 이때 비례상수를 뭐라고 해? 비례상수를 로라고 해. 이게 그리스 문자야. 로라고 불러. 로. 정석책 뒤에 써 있어. 오, 그래요? 자, 로라고 하고 얘는 S분의 L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그리스 문자가 다 있어요? 그렇게 나왔어. 어우, 너 책도 참 구석구석 잘 보는구나. 어? 이 녀석과는 다르게 전 책을 좀 읽는 친구거든요. 그 수학 영상 학원에서 나눠주는 쟤는 맞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나누는 거야? 어떤 학원에서 수학의 정석을 나눠줘? 네? 그런 수학의 정석 나눠준 학원도 있어? 여기요. 여기? 왜? 여기에서만 받았는데 수학이 점수. 산 거겠지. 부모님이 교재를 결정하시고 그렇지. 아 그런가? 바보, 주는 줄 알았구나. 준표는 나잖아. 겨울나기는 주잖아. 아니 그것도 교재비에 포함돼. 교재비 다 포함되겠지. 넌 다 공짜라고 생각했어? 인생은 공짜네.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된다? 자, 머리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지금 당장에는 로가 갖는 의미가 크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중요해지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옛날 과학고에 나왔던 입시 문제를 한번 줘보도록 하자. 너무 신난다. 연습. example 맞추면 보상한다. 500원. 우와. 이거 풀어야지. 이거 풀어야지. 가장 먼저 맞춰야 돼. 저는 500원 어떻게 생각해? 참 맛있게 생겼네. 아주 좀 자판기 나 여기 700원 자. 꽂히는 거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보자. 네. 어떤 도선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일 때 저항이 R이었다. R이라고 하는. 오케이? 이때 이 도선을 잡아당겨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의 크기는 얼마일까? 어? 아니 좀 생각하고. 3옴? 네.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3옴이야? 2월? 정답. 산스? 정답. 4분의 1월. 2분의 1? 리얼리? 근데 두 번 고칠 기회는 없어. 네. 2R, 4분의 R, 그 다음에 시원이는? 저는 단면적이. 어? 단면이잖아. 저는 아니었어. 다미는? 잠시만요. 2분의 1 얼로 잠시만요. 누를 수 있나요? 아 2분의 1을 2분의 1월. 2분의 1을? 하시면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시원이는 애들 두 번 바꿔, 한 번 바꿔. 아니다 4분의 1월. 4분의 1월. 아니야. 4분의 1. 4분의 1은 아니 미안해. 그냥 그냥 애들한테 4분의 준- 1은 할게. 미안해. 2분의 1 1은 답 맞힌 사람이 없어서 아. 선생님 주머니로 다시 돌아 들어가 볼게. 자, 얘는 한번 보자. 자, 어릴 때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이지. 이게 과거 입학 문제였어. 모르는 저항 얼프라임은 잡아당기면 길이는 얼마가 되지? 2L이 돼버리지. 그런데 도체를 잡아당기면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2분의 1이 되잖아. 따라서 얼프라임은 얼마가 되지? 4얼이 되는 거야. 시험아 나대지 마.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 500원 선생님이 이따가 사탕 사 먹을게. 선생님 자. 사탕 먹으시는 싫어해? 자, 그래서 선생님 단 거 안 먹어. 25분 안에 한 번 더 단 거 왜 안 먹는지 알아? 네. 단 거는 Danger. 이렇잖아. 딴걸 하하하. 아 진짜. 진짜.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 했던 영상 중에 그거 있었는데 저개발 국가에서 선생이 칠판에다 영어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여자 선생이 나와갖고 이러는 거야. D A N G E R O U S 단고로스. 단고로스. 글루글루랬니? 글루글루라 그랬어? 훗뚜레 나뚜레. 데인저러스. 자, 근데 그거를 또 애들이 쫓아서 하는 거야. 땅거러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 있다. 이번에는 저항과 온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저항과 온도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저항이 열이 받게 되면 저항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 왜? 열을 줄수록 열 진동이 더 심해지지. 열 진동이 심해지니까 충돌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저항값이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사실은 요 비저항 때문에 저항이 증가해. 이 온도에 비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니까 로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다라고 얘기해 주게 돼. 여기서 t는 섭씨 온도이고 알파라는 것은
비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얘기해. 자, 비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하는데 순수한 금속의 경우 경우에 알파 값은 약 273도가 자 273분의 1이야. 그럼 무슨 법칙하고 똑같지? 샤를 법칙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화학에서 그지? 온도에 대해서 변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자 이렇게 나타난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라고 그래. 별 개똥 같은 짓 다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 자 세로 쪽은 비저항이야. 가로 쪽은 섭씨 온도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얘는 이런 형태로 그리게 돼. 자, 얘가 얼마? 로 제로야. 그래서 계속 쭉 가야 되는데 원래는 쭉 가야 돼.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순수한 금속에서 갑자기 이 순간에 저항이 0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겨.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항이 갑자기 0으로 뚝 떨어지는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얘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원심에서 있어 초전도. 얼음이랑 번개랑 결합하면 자, 초전도 현상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되는데 저항값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0이 되는 현상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자 반면에 도체가 아닌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 그 이유는 이래. 도체나 반도체는 원자 핵의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지. 꼭 붙잡혀 있단 말이야. 꼭 붙잡혀 있을 때 얘를 막 흔들어 봐. 열진동으로. 막 흔들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포도송이라고 생각해 봐. 샤인머스켓. 포도송. 떨어진다. 흔들면 포도알이 떨어지지. 다는 안 떨어질 거야. 그지? 일부가 떨어져 나가. 걔네들이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데 책 얘기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비저항,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를 비저항이라고 한다. 즉 길이 1m, 단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 전기저항 값으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다. 그래서 얘는 물질의 특성이 돼. 저항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지만 비저항은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의 비저항이 증가해서 전기저항이 증가한다. 하지만 부도체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질의 비저항이 작아져서 전기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자, 네 번째, 비저항에 따른 물질의 구분, 도체. 비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대부분 금속이다. 자,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는데 요즘 책은 다 거의 다 절연체라고 쓰고 있어. 부도체와 똑같은 말이야.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책은 절연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비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로 대부분 비금속이다. 자, 반도체, 비저항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로 대표적으로 규소와 저마늄이 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초전도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인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로 나이오뷴, 바나듐이라는 물질들이 있다. 이 나이오뷴인데 니오뷴이라고 주로 쓸 거야 요즘.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옆쪽에 몇몇 물질에 대한 비저항 값을 봐.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철 얘네들은 비저항이 매우 작지.
전기가 매우 잘 흐르는 물질이야. 반면에 반도체, 실리콘과 저마늄은 얘네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네. 그런데 부도체, 절연체가 되는 유리, 페트병, 자 PT인데 이건 플라스틱 유지의 자 수종 같은 녀석은 비저항이 훨씬 더 크지. 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옆쪽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저항이 0이 되는 온도, 그 온도를 임기온도라고 하며 임기온도 이하가 되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저항, 비저항 얘기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옴법칙이라는 법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옴법칙. 재밌는 온도. 네. 좀만 자고 하자고? 뭘 좀만 자고 얘 찔러버린다. 얘 찔러. 시동이 30초 안에 잡게. 진짜 잡게. 괴롭히다니 이건 사람이야. 자, 3옴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자, 옴법칙을 얘기해 봅시다. 잠깐 문 열까? 네. 공기 좀 답답하지? 배가 오나. 고래? 돈까스 먹으러 가. 그러니까 너무 덥다. 그래서 얘기할 때도 자는데. 에어컨에 틀읍시다. 네. 누구 하자? 아니, 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자, 나. 그러면 잔다고 얘기 자, 안 했어. 옴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다. 1. 자, 옴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전기 회로에서의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얘네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전류라는 건 뭐지? 전류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 야, 넌 이런 것도 얘기 못할 거잖아. 어제 전기라고 자. 했잖아. 두 번째, 전기도 맞는 표현이야. 전기. 그래. 왜 자, 비웃어? 그 다음에 자, 전압이라는 것은 뭐가 돼? 전압은요 이제 교과서를 참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제 아니요. 그럼 능력이잖아요. 우린 저항을 보고 있잖아.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정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한다. 니는 뭐? 그런 하야. 이것만 비교해 준다면 전류는 전압과 무슨 관계지? 비례하는 관계. 자, 그럼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일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다. 저항이 그럼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그치? 이거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옴법칙이야. 이 옴법칙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어요. 자, 여기 어떤 저항이 있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류계라는 장치를 써요. 자, 전류계는 저항에 무슨 연결해 주냐면 이렇게 길이로 연결된 연결이니까 직렬 연결을 해줍니다. 직렬 연결을 해주고요. 자, 플러스 극은 플러스 단자 쪽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단자 쪽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펴봐요. 자, 그리고 이 저항의 양당 간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렬 연결해서 전압계라는 장치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대요. 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인데 단자에 보면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돼 있거든. 여러 개로 연결된 게 마이너스 극이고 똑같은 색인데 검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극이고 빨간색 단자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극이야. 그리고 이쪽도 플러스는 플러스 쪽,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저항값을 측정해 보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저항을 일정하게 하고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한다. 자, 이렇게 측정해 봤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쪽은 전압, 이쪽은 전류라고 하자. 전지를 하나 연결해서 V0의 전압을 걸어줬대요. 그랬더니 측정한 전류가 I0래요. 자, 한편 EV0를 넣어줬더니 전류는 EI0가 흘렀어요. 또 3V0를 연결했더니 전류는 얼마? 3I0. 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걸 관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왜 눈을 펜으로 찌르려고 그래?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 라고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그래프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가로축을 I, 세로축을 V라고 하면 얘들은 무슨 관계야? 정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 오케이? 이때 얘의 기울기가 뭐가 되지? 일정한 값이 뭐야? 저항이잖아. 그래서 얘가 저항얼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반면에 축의 이름을 바꿔보자. 이쪽을 V, 이쪽을 I라고 한다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데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지? 얼분의 1이 되기도 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전류, 자,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자, 이렇게 측정했는데 어떤 결과를 갖게 되니? 이런 결과를 갖게 된대요. 자, 이쪽이 저항의 크기야. 그거에 대해서 전류를 측정해 보기로 합니다. 얼의 저항을 얼제로의 저항을 걸어줬더니 전류는 I0가 흐른다. 자, 2열 제로만큼의 저항을 걸어줬더니 2열 제로만큼의 저항을 걸어줬더니 자, 얘는 2분의 I0가 흐른다. 2분의 I0가 흐른다. 자, 그 다음에 3월 제로만큼의 저항을 연결했더니 전류는 얼마가 돼? 3분의 I0가 됐다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서 자, 살펴보니까 이 두 곱이 항상 어때? 같네. 그치? 그래서 이 값이 전압이 되는데 자, 전류의 세기는 저항과 어떤 관계 갖는다?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게 돼. 저항의 크기에 대해서 전류 세기를 봤더니 무슨 관계?
반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자, 이때 특별히 요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된대? 좌표. V가 된대. 네. 이 면적이 항상 어때? 반비례 그래프 면적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 그래서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이 관계들을 묶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이 관계들을 묶어서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V는 I 곱하기 R이다. 오케이? 또는 I는 R분의 V다. 또는 R이라는 값은 I분의 V다. 이런 식을 써줄 수 있었대요. 오케이? 이 세 식 중에 원조는 누굴까? 원조 그거잖아요. V는 아니네. I는 V 아니에요? I는 RV. I는 RV. 원조식은요, 얘예요. R분의 I분의 아까 하트. 시작할 때 저항의 정의를 선생님이 이렇게 내렸잖아. 1옴이라는 것은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할 때 그때 저항값을 1옴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 정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 정의다. 입술에 삐뚤 된 거. 자,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지. 학원 나와서 힘들게. 자, 그래서 V는 IR이라는 식 관계를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래 아래쪽에 그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전압 강화 여기도 또 나왔다. 그치? 자, 전압 강화가 또 나왔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자, 저항 얼 양 끝에 A와 B의 전압을 각각 VA, VB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의 전위 차이는 다음과 같다. VA-VB는 IR이다. 즉 VB는 자 VA-IR이라고 썼네. 자 VA-IR이라고 썼는데 IR만큼 전압이 B점의 A점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만큼을 전압 강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항의 연결이야.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야. 오케이?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는 아니고 요 이야기를 다 살펴본 다음에 우리 약 한 타임 반에 걸쳐서 아주 복잡한 경우에 저항 연결까지 살펴볼 거야. 응? 진짜 어려운 것까지 그냥 무시하고 살펴볼게. 옛날에 쉬운 것만 가르쳤는데 그냥 어려운 것까지 다 해줄게. 아싸. 자, 그러면 저항의 연결을 살펴봅니다. 저항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보자. 저항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해. 오늘은 직렬 연결 빠르게 나만 보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릴게. 자, 직렬 연결. 자, 직렬 연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개짜리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3개짜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자. 2개의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가 있어. 자, 얘는 저항의 이름이 R1이고 얘가 R2라고 한다. 이때 전지에서 만약에 V의 전압이 걸었을 때 I만큼의 전류가 흘러나온대. 그럼 R1을 지나갈 때 전류를 I1, R2를 지날 때 전류를 I2라고 한다고 해.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 했던 거다. 그치? 지난번에 얘가 흘러가게 되면 전류값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해야 되겠지. 전류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I라는 값은 I1과 같고 I2와 같다 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야. 자, 한편 이때 양당 간에 저항의 양당 간에 전압을 살펴보면 얘를 V1이라고 하면 V1은 뭐야? I1 곱하기 R1이라고 쓰지. 자, 그 다음에 V2
V2는 얼마가 되지? 얼2 양당을 했잖아. V2는 I2 곱하기 얼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토바이 커브길 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아. V라는 녀석은 V1 더하기 V2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표정이 너무 서브렉션하고 아니 뭘 해도 한숨 쉬면 어떡해. 아니 집중을 해도 알았어, 한숨 쉬면 네가 집중을 했어? 네, 저 뭐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어? 저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너? 네. 입 내밀고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고 공부를 있었어. 했다기엔 연필도 안 꺼냈어. 연필 너 아, 말하지 마. 너네는 말하지 마. 연필 여태까지 저렇게 있었어. 내가 적은 건 뭐야? 전에는 안 배웠는데. 다, 너- 다 너- 메모해. 너- 책에다. 문제는 풀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 지금 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집중을 했냐는 얘기야. 네, 네 집중하고 있어요. 저 자지도 않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너 진짜 너 그렇게 거짓말 해? 저 눈 뜨고 다 너 눈 어떻게 뜨고 있었어?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뭐야 그게? 안경 이거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또 잘 보이기도 하고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쓰는 거 다 봤어요. 넌 자고 있었어. 너 뜨고 있었다고 얘네들이 하는 거 네가 그게 눈 뜨고 있는 거야? 뜨고 있었다고요. 왜 거짓말해? 눈 뜨고 있었다고요. 몸을 왜 흔들어? 그게 자는 거지 그게. 저 엄마 아빠 저 목숨 다 걸고 저 진짜로 저 이번엔 진짜 졸지도 않고 너 내 다 찍은 거 엄마한테 보내줘? 뭘 찍으셨는데 또 찍으셨는데 보내줘. 아니 뭘 찍으셨냐고요. 네 자는 거 안 잤다고 찍는 줄도 모르잖아. 찍은 거 봤어요. 내 진짜 흉내내는 줄 알았어요. 아까도 아까 이렇게 있을 때도 찍는 흉내내는 줄 알았고요. 근데 진짜 찍었어요. 웃기고 있네. 씨. 왜 거짓말해 왜? 죄송합니다. 안 자겠습니다. 얘기하면 될 걸. 아니 왜 전 진짜 안 잤다 그래도 안 믿어주시고 네가 안 잤다고? 네 하는 거 여태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뭘 봤어 네가? 온법칙 얘기해봐. 온법칙이 뭐야? 온법칙이 뭐야? 선생님이 3개 적어주시고 그 중에서 맨 밑에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같고요. 내가 언제 맨 밑에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 3개 이렇게 2는 그거 뭐죠? 그 식이 뭔데? R은 I분의 V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개씩 오메 법칙 3개 적어주시고 거짓말하고 있어. 에휴. 우기지 마. 네. 네가 수업 중에 잔 건 애들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봤어. 눈을 아주 거짓말이 입에 뱄구나.